한겨울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경마장에서 오늘 가져간 돈을 싹싹 다 털어 넣고 자괴감에 빠진 사내는 허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15도의 뼈를 애고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걷던 사내는 평소 지나다니며 분명히 무당집인 것을 확인했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당집 대신 낯선 선술집 하나가 새롭게 문을 연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무당집이었는데 왜 선술집이 있지? 사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위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매서운 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홀린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노파가 손님 하나 없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해 그냥 나가려다 사내가 여기 옛날에 무당집 아니었느냐고 묻자 노파는 사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몇 년 동안 여기서 쭉 식당을 해왔는데 무슨 얘기냐고 되물었습니다. 사내는 분명히 무당집인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노파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사내가 그냥 나가려고 하자 노파는 처음 온 손님이니 매운탕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가라며 사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내는 얼큰한 매운탕에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어느덧 소주병이 비어갈 무렵 노파가 서비스라며 수육 한 접시를 내어왔습니다. 사내는 평소 가장 좋아하던 수육이 나오자 기분이 좋아져 소주를 추가했고 세 병째 들어가자 혀가 꼬인 상태로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경마에 미쳐 사는 바람에 집안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소홀히 했으며 결국 그 때문에 수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딸아이와도 떨어져 홀로 남겨진 비참하고 외로운 처지임을 눈물로 토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파가 주머니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옛날 무당집 주인이 준 소원을 들어주는 약인데 내일 이걸 먹고 경마장에 가면 엄청난 돈을 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로 10년의 세월을 늙어버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렇게 좋은 거면 할머니가 직접 드시지 그러냐고 묻자 노파는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10년이 늙어버리면 바로 죽어야 하는데 소원이 성취되면 뭐 하느냐며 죽은 뒤에 돈이 무슨 소용이라 못 먹고 아껴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대로 비참하게 사느니 단 하루라도 승리자로 살고 싶다며 할머니에게 이 약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파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약값으로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고 사내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노파의 계좌로 20만 원을 바로 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묘한 알약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사내는 경마장 입구에서 알약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복병마들이 눈앞에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이 복병마를 축으로 잡고 나머지 말들을 쭉 긁기 배팅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찍는 족족 말들이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고 사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금 징수를 위한 지급조서를 써 내려가며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휩쓸었습니다. 사내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다시 그 선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노파는 없고 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내가 어제 있던 할머니를 찾자 여인은 위아한 듯 대답했습니다. 어제 여기 주인장이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물음에 여인은 자기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냐며 어제는 사정이 있어서 임시 휴업을 하고 문을 닫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내는 분명 어제 문이 열려 있었고 할머니가 수육까지 내줬는데 무슨 소리냐며 위화했지만 이왕 들어온 김에 어제 자리에 앉아 매운탕과 소주를 똑같이 시켰습니다. 사내는 술을 한 잔 마시고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또 술을 마시며 입가에 씩 웃음을 띠고 가방을 만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여인이 다가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며 아까부터 가방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웃는다고 물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사내는 호기롭게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돈을 딴 사정과 어제 노파에게 돈을 입금하고 알약을 받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를 듣던 여인의 눈빛이 묘하게 변하더니 식당 간판을 끄고 조명을 낮추었습니다. 여인은 식당 문을 굳게 잠근 뒤 딸린 방으로 들어가 한참 있다가 아주 야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앞자리에 앉으며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다 있느냐며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흥미를 보였습니다. 사내는 술기운에 취해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식당 문 닫아라. 내가 오늘 딴 돈으로 내 하루 일당 넉넉히 다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나랑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여인은 사내의 앞자리에 앉아 살포시 눈웃음을 치며 술을 따랐습니다. 여인은 말을 마칠 때마다 사내의 손등을 슬쩍슬쩍 어루만지더니 이내 위자를 바짝 당겨 사내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짙은 향수 냄새와 살냄새가 섞여 올라오자 사내의 정신은 더욱 아득해졌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귀볼에 입술이 닿을 듯 다가와 오빠, 오늘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저도 오빠처럼 멋진 사람 만나기를 기다렸나 봐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쓸어 올렸고 사내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가슴팍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술기운과 승리감, 그리고 여인의 노골적인 스킨십에 자극받은 사내는 참아왔던 욕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내는 여인의 허리를 낚아채듯 거칠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당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행복한 꿈결 속에서 사내를 깨운 것은 날카로운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라는 외침과 어깨를 흔드는 손길에 눈을 떠보니 차가운 테이블 위였고 가방도 아름다운 여인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내가 다급하게 여기 여자 어디 갔느냐고 내 돈 가방은 다 어디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노파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까 수육을 괜히 줬다며 수육을 줘서 자네가 소주를 3병이나 마시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기운에 못 이겨서 이 테이블에서 쓰러져 자놓고 무슨 여자 타령이냐며 이제 문 닫아야 하니까 얼른 나가라고 사내를 내쫓았습니다. 사내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쫓겨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걷는 내내 이상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방의 묵직한 촉감이 손끝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위구심과 혼란에 휩싸여 일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사내는 일단 정신을 차리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로 상기된 얼굴을 씻으려 화장실 불을 켜고 고개를 든 순간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패어버린 낯선 노인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그 돈다발은 뭐고 나를 유혹하던 여인은 누구였는지, 그 노파가 준 알약은 뭐고 도대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듯 기괴하고도 위아한 표정으로 거울 속 노인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너무 기가 찬 나머지 사내는 이 기괴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집 밖으로 허둥지둥 나가선 그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노파의 신변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 여인과 사라진 내 돈가방의 행방을 찾으려는 의도로 그 식당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선술집 자리에는 거짓말처럼 식당은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지고 원래 지나다니며 보아왔던 점집의 깃발만이 매서운 바람에 무심히 나부끼고만 있었습니다. 바람에 스쳐가는 하루처럼 내 마음도 잠시 쉬어갔네. 걸어온 길마다 남긴 이야기, 아픔 속에도 웃음이 남아. 해질 무렵 붉은 노을처럼 사라져도 빛은 남아있네. 인생이란 잠깐 머문 시간, 그 안에서 나를 알아가네. 바람처럼 살다 흔적만
듯해도 가슴에 살아. 오늘도 나는 길을